2000년도 초반까지의 볼링 시장은 브런스윅, 콜롬비아 300, 에브나이트, AF 등의 회사가 주름잡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중 브런스윅은 지금의 스톰처럼 볼링공이 나오면 항상 인기 있었고 품절되던 언제나 1등의 시절이었습니다. 그중 90년대 브런스윅을 초대박치게 한 볼링공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90년대 극초반은 팬텀, 라이너 프로, 94년도부터는 퀀텀 시리즈, 95년도부터 존 시리즈의 등장이었습니다. 그중 중반부터의 퀀텀과 존 시리즈의 인기는 90년도 중반에 볼링을 치셨던 분들이시라면 그 인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링공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90년대를 주름잡았던 브런스윅의 볼링공 퀀텀과 존 시리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액티브 볼링공의 최초 등장이 92년도의 엑스칼리버 볼링공이라는 사실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퀀텀 시리즈와 존 시리즈가 대박을 치고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지금의 스톰과 같이 1등을 달렸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90년대는 리액티브 볼링공의 개척기 시대였고 연구를 계속하는 시기였어서 우레탄 볼링공보다 못한 리액티브 볼링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퀀텀과 존은 이때 당시에 리액티브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먼저 퀀텀은 브런스윅 BTV에서 94년도에 생산했었고 또한 라이노프로 골드로 항상 우레탄이었던 라이노프로 시리즈의 첫 리액티브 볼링공을 생산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퀀텀의 스펙은 디퍼런스 0.023의 로우 디퍼런스 엔트리 등급의 값을 띄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볼링을 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엔트리 값에 볼링공이 돌 수 있어? 다들 털어쳤나? 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레잉은 우드 레잉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현재 쓰는 합성 레잉보다 마찰이 강했고 쇼 패턴을 주로 정비했었기 때문에 엔트리 스펙에도 지금 레잉보다는 많이 돌았었습니다. 또한 볼링공의 표면 마감도 현대의 2000방, 3000방이 아닌 180방, 360방 마감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95년도에 중반부터 퀀텀은 파이어, 바이올렛, 페이지, 포레스트 그린으로 각각 다른 코어로 다시 한번 출시되었고 특히 바이올렛은 로우 RG의 0.055의 디퍼런스로 현재의 하이 퍼포먼스 볼링공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쇼 패턴이 즐비했던 만큼 볼의 반응이 빨라서 이런 헤비 오일용 볼링공은 당연하게도 롤 아웃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이처럼 강한 볼링공은 쓰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존이 출시되었지만 처음에는 우레탄 커버 스탁의 사용으로 이 볼링공은 크게 인기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96년도에 리액티브 커버 스탁을 사용한 덴절 존이 등장합니다. 로우 RG의 0.047의 디퍼런스 값, 우드 레잉에서 엔트리 급도 충분한 모션을 보여주었었는데 당시의 하이급의 스펙은 여태 보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볼러들의 입장에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돌고 백엔드에서 강력한 모션을 보여주는 화려한 볼링공을 어느 볼러가 싫어할까요? 이런 모션의 과장을 조금 보태면 덴저 존의 등장은 당시의 볼러 중 열의 9은 사용했을 정도로 대박을 쳤습니다. 하지만 쇼 패턴이 즐비한 만큼 덴저 존도 훅이 풀려버린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여태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의 볼링공이 등장했습니다. 가운데는 우레탄, 나머지 양쪽은 리액티브 재질인 마치 우주의 토성같이 생긴 볼링공, 최초의 하이브리드 볼링공인 퀀텀 힐릭스였습니다. 광고가 정말 파격적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의 광고 영상이 25분이었습니다. 퀀텀 힐릭스는 조사하면 할수록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볼링공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쇼 패턴의 강한 스피너와 풀 롤러 등 다양한 구질이 있었는데 이런 볼러들의 경우 투구 시에 우레탄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퀀텀 힐릭스가 하이 스펙에도 불구하고 쇼 패턴에 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레탄 부분의 커버 스탁 때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볼링공이 투구할 때 우레탄으로 진행하고 우레탄 마찰에서 리액티브로 점점 넘어가면서 에너지 유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쇼 패턴에 쓰면 알맞는다는 평이 있고 실제 투구 영상에도 밀리는 모션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쁜 퀀텀 힐릭스는 이후 USB-C 법상 제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방대한 양과 영어를 모르는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고 해외 사이트와 한국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단 하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레탄과 리액티브를 이어주는 이음새가 분리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개의 볼링공으로 만든 것이 아닌 3개로 나누어서 볼링공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결국 다른 볼링공들보다 볼링공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기름 등 볼링공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현재처럼 혼합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조하게 된 현상입니다. 현재 힐릭스는 단종된 볼링공이고 18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925달러에 중고로 판매해서 얻었다고 할 정도로 소장 가치가 귀한 볼링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힐릭스를 왜 많이 안 가지고 안 불렸었을까 확인을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폭등할 줄 몰랐었던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당시 하이 등급 볼링공이 15만원에서 20만원에 판매했지만 퀀텀 힐릭스만은 유일하게 30만원에서 35만원에 판매했었습니다. 당시 환율을 생각하면 30에서 35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90년대 퀀텀과 존에 대한 스토리와 힐릭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자문을 구하고 과거 인터넷 댓글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제가 추측하고 각색된 글입니다. 영상의 보충 설명 및 잘못된 점, 정확한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사전을 만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